4년 만에 첫 대국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 이번 농심배에서는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신민준 선수의 2연승 도전입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장 4시간이 넘는 혈투였습니다. 물론 석지판 넉넉하게 남기기는 했지만 바둑을 보면서 중간중간 심장이 덜컥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 들어가서는 상당히 좀 유리했던 바둑이었는데요. 판팅이 선수의 막판 노림수가 터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가 최다 연승 보유 중인 판팅이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연승이라는 불씨를 지폈는데요. 오늘 한일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국 승리로 장식한 신민준 선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판팅이 선수와의 대국이 끝난 직후인데요. 아무런 말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4시간 정도의 그 혈투를 펼쳤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지금 진이 빠졌을 겁니다. 저는 어제 진짜 막판에 가슴이 너무 철렁해서 네. 아마 모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꽤 차이가 컸고요. 네, 그것은 이제 신민준 선수가 그만큼 바둑이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상대는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만큼 강자였는데요. 내일 대국하는 위정치 선수도 못지않은 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대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일본 선수를 이기고요. 한 번 더 중국 선수를 이긴다면 확실히 기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진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겨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4연승을 일단 목표로 하고 명훈이 형한테는 일단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1국 대국 승리로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1국 시작하기 전에는 판팅이 선수가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1승만 해도 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판팅이 선수를 이기고 나서는 이제 좀 마음이 달라졌죠. 자신감이 참 엿보인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명훈이 형이 쉴 수 있게끔 해주겠다. 네, 그렇죠. 지금 신민준 선수가 4연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부산으로 가잖아요. 김명훈 선수는 그러면 이번 시대에 출전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자, 판팅이 선수가 탈락한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 첫 주자로는 위정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위정치 선수는 지금 일본에서 촉망받는 차세대 주자입니다. 네, 위정치 선수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네, 95년생이죠. 한국의 나연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와 위정치 선수 2014년 3년 전에 대국이 한 판 있었습니다. 네, 이민배 예선에서 만났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위정치 선수가 아직은 좀 실력이 좀 약했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정치 선수는 2015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거든요. 어느덧 7단까지 승단을 했고요. 승단을 했다는 건 일본 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위정치 선수 대만에서 10세 3개월 만에 입단에 성공한 아주 기재가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의 가장 좋은 기록이라고 한다면 역시 LG의 8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대회에서 32강에서 중국의 펑리아오 선수한테 승리를 했고요. 네. 16강전에서는 한국의 이동훈 선수한테 승리를 해서 8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네, LG의 8강이라는 것 물론 저력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희성 해설위원도 예전에 경험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네, 기록을 보니까 2015년도 예선전, 몽백카페 예선전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희성 해설위원이 승리를 거뒀어요. 어떤 기사라고 기억이 되시나요? 네, 그때 만나서 사실 좀 저는 이름만 안 상태에서 대국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좀 잘 나가는 기사다 이렇게 알고 대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운 좋게 승리를 한 거고요. 사실은 실력으로 이긴 건 아닙니다. 근데 기풍으로 본다면 유정치 선수는 상당히 좀
아주 단단하고 그렇게 실리형인 기사더라고요. 네, 뭐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이 한일전은 이 한일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의 대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위정치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본선 1차전 2국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민준 선수가 대국장에 굉장히 일찍 입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일찍 입장을 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아마 명상을 했을 겁니다. 대국전에 신민준 선수 명상하는 모습 자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 KB리그 두기 전에도 6시 반에 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6시쯤 그 대국장에 도착을 해서 명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돌가리기 결과 우리 신민준 선수의 흑번으로 보여집니다. 네, 흑번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신민준 선수가 요즘에 그 흑번으로 둘 때는 상당히 좀 실험적인 포석을 많이 두거든요. 과연 오늘은 실험적인 포석을 둘지 아니면 좀 평범하게 갈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설마 백도 화점으로 착수를 할까요? 네, 백도 화점으로 두면 신민준 선수가 3-3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가나요? 네. 요즘에 신진서 선수하고 신민준 선수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디를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들어가거나 여기를 들어가거나 지금 동형이죠. 그래서 3-3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내기를 화점으로 착수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죠. 왜냐하면 신민준 선수가 요즘에 대국에서도 이렇게 둔 적이 있고요. 연습 대국에서 아마 많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각선에서 3-3을 파는 이유는요. 네. 모르겠는데 일단 대각선에 이점이 있다라고 연구가 이제 결론이 내려졌겠죠. 네, 이성 해설위원이 신민준 선수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펼칠지 네, 좀 이미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일본까지 소문이 나 있을지. 그럼요. 일본도 요즘에는 뭐 공부량이 엄청난 것은 뭐 둘째치고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기보가 이제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최신 트렌드에 일본도 민감합니다. 신민준 선수가 온라인에서 시도를 많이 해봤던 포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치받는 것이 이제 가장 무난하다고 해서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는 이곳을 먼저 붙이는 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사실 최강수를 막는 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여기서 이제 막으면 비슷해지긴 하는데 늘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 변화가 흙이 좀 어렵다고 해서 피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오히려 또 백이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신민준 선수도 그냥 붙여갈 겁니다. 그냥 치받아 두네요. 이렇게 되면 뭐 평범하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면 백이 맞고요. 이 모양에서는 큰 변화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 대각선으로 했을 때 3-3을 파는 이유를 조금 유추해 보자면 네. 백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기 단수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러고 손을 돌리는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대각선이 아니에요. 이제 보통은 백이 와 있죠. 여기는 흙이 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백이 이 변으로 뒀을 때 이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것을 아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대각선 3-3을 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멀기는 하지만 백의 네. 세력을 견제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정지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너가 파면 나도 팔 거야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스타일의 바둑이군요. 위정치 선수가 상당히 이론적이고 네. 실리의 밝은 기사라서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제 약간 그 대국 심리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수를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신민준 선수가 어떤 포석을 사용할지 일본까지 소문이 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대각선 3-3포석을 연구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위정치 선수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맞고 똑같이 돼요. 꼭 그쪽으로 막아야 되면요. 하나요? 네. 예, 똑같이 됐을 때요. 저 반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흙이 먼저 오면 그래도 여기 좋은 자리 아닙니까? 단수를 예. 생략을 하고요. 구침도 마주보는 구침도 상당히 큰 자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침이 아닌 마주보는 뭐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두면 세력이죠. 그 자리에 중앙을 가게 되면 이 자리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위정치 선수의 이 때이른 3-3 침입은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날일자로 걸치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뭐 키우는 거죠. 가장 무난하죠. 이렇게 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이곳 막는 것도 한번 볼까요? 반대도 있어요. 네, 있는데요. 여기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처음에 이제 뭐 누구나 이렇게 뒀죠.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오는 건데요. 글쎄요, 이 진행보다는 저는 이 반대로 맞고 싶거든요. 같은 형태를 만드는 편이 나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백이 거의 밀어갑니다. 밀어가는 걸로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오는 그 벌림 자세도 그렇게 뭐 강력하지가 않고요. 이미 가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저 같으면 반대로 막을 것 같아요. 네. 네, 반대로 막아갑니다. 네, 아까 우화처럼 흙이 치받고 젖히는 게 아니라 네, 백도 날일자로 먼저 붙여간다면 그 어려운 형태를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네요. 왜냐면 네. 이거는 너무 쉽거든요. 이거는 쉬우니까 변화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단순히 받아주는 것은 이제 백의 주문이고요. 이것은 여기 밀어놓고 가운데로 오게 되면 네. 백이 잘 된 거고요. 그렇게 흙도 그냥 늘어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요즘에는 또 막는 것을 이제 좀 피해서 네. 느는 수도 나옵니다. 그러면 젖히고 여기서 이제 손을 돌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계속 둔다면 뭐 이렇게 젖혀가는 건데요. 이 교환은 이제 조금 이제 초반에 좀 빠른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백이 이런 식으로만 지켜두어도 중앙 주도권 잡는 데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서는 이제 그냥 느는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3-3을 많이 들어가니까요. 다시 3-3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늘게 되면 백이 밀면 똑같죠.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젖히는 진행을 하든지 손을 돌리든지 할 텐데 늘게 되면 백은 또 한 칸 뜁니다. 그러면 흙이 이제 밀어갈 수 있겠고요. 여기를 뭐 찔러 두고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많이 밀어가죠. 밀어가면 이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상당히 급한 자리인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안 둘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역시 이제 이 중앙을 뺏기게 되면 가운데를 이 그림도 이제 백이 둘만 한 겁니다. 아니면 가장 쉽게 흙이 젖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젖히는 방법이요? 예, 네. 젖히는 것도 있죠. 젖히고 한 번 더 젖히고요.
한 번 더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귀 2점을 잡는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귀에 실리는 확보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백이 이제는 낮게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이 형태로만 봐서는 백이 여기서 빵따냄한 모양이 일단 변으로 보면 자세는 호영이거든요. 물론 흙이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변화가 다, 너무 많아요. 네, 한 세네 가지는 정말 어떤 수를 둬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냥 느네요. 그냥 느는 수는 이제 백이 한 칸 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미는 수, 날일자가 있겠지만 날일자는 여기서는 손을 돌려서 이렇게 가고요. 밀게 되면 이제 비슷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변화를 구한다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이죠. 워낙 요즘에 연구가 또 잘 되어 있는 위정치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 칸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런 포석, 이 출발만 보더라도 두 선수를 왜 차세대 주자라고 칭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세대 주자끼리 아주 초반부터 불꽃 튀는 그 삼삼팍이 기세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위정치 선수는 대만 출신으로서 10세 3개월 만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대만 영재로 불리우던 선수인데 2009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관석이원 프로기사 소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의를 했죠, 일본으로. 참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일단 장쉬 구단이 가장 네, 먼저 그렇죠. 떠오르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리청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왕리청 선수는 그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한때는 일본 1인자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 선수였고 장시 선수는 한 2003년 그때부터 2010년 그때까지 거의 일본에서 무적의 1인자로 군림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또 대만에서 다시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그 위정치 선수가 그 2015년도에 LG배 그 8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위정치 선수가 국가 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국가 시드는 장시 선수였어요. 근데 장시 선수가 그때 이제 마침 그 대만으로 이주를 하면서 국가대표 시드권을 위정치 선수한테 넘겨줬죠. 그러면서 위정치 선수가 그 행운의 그 시드를 받아서 네. 8강까지 진격을 한 겁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군요. 자, 우상에서 거침없이 진행을 시켜갑니다. 이렇게 끊는 변화 실전에 공식 대국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잘 안 두는데 신민준 선수가 오늘은 아주 바둑을 두텁게 두겠다라는 그 심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곳이나 이곳의 충머리를 거의 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따내야 되고 이런데 또 당하는데 물론 두텁긴 하지만 연타를 당해서 백이 좀 발이 빠르거든요. 신민준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 3-3파는 수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지금 당했을 때 이제 살짝 고민을 했던 이유는 조금 다른 것을 생각했던 거였고요. 이 두터운 선택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곳을 연타하는 것도 물론 좋은 자리고요. 여기도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남겨둔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신민주 선수 생각은 여기를 두면 따내서 이곳에 이 벌린 백에 어떻게 보면 원래는 세력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세력이 이 흙의 두터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얇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두터우니까 흙이 여차하면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터웠을 때 가능한 작전이죠. 그럼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백이 우변으로 벌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네요. 연타를 기세상은 하고 싶기도 합니다. 뭐 날일자로 해서 이렇게 연타를 하든지. 근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연타하는 이 마지막 수 날일자 자체가 이 흙에 이 돌이 뻗어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에 대한 가치가 좀 작아요. 지금 상태에서. 네. 그것이 좀 어떨지. 보통은 뭐 워낙 좋은 자리긴 한데요. 그래서 우상 정석을 신민준 선수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보니까 네. 이거 뭐 은근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우변으로 벌렸을 때 그 흙의 두터운 자세는 괜찮네요. 위정치, 신민준.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신민준 선수도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네. 위정치 선수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최근 좀 부진해서 그렇지 뭐 거의 한국 랭킹 10위권 안까지 노려볼 만한 랭킹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 13연승을 이제 할 때는요. 네. 거의 그 탑10 안으로 들어갈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슬럼프가 오면서 랭킹이 다시 좀 뒤로 밀렸는데요. 글쎄요, 뭐 신민주 선수 뭐 슬럼프 오래 가겠습니까? 어젯판도 이겨서 확실한 좀 그 본인에게 전환점이 됐을 거고요. 금방 좀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이런 신예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감을 얻고 기세를 탔을 때 연승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젊은 선수들이 사실 좀 안정감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잠재력과 폭발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세로 이어져서 터트려졌을 때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정치 선수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좌상과 좌하에 3-3이 아직 비어 있기는 하거든요. 정말 또 들어가나요? 정말 거기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들어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둑판 4개가 다 3-3으로 얼룩지죠. 네. 지금 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좌하 한 곳뿐인데 좀 그러지 들어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건- 2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건 정말 왜 들어가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 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3-3을 뒀으니까 여기 두는 거 안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정말 손을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요즘에 간혹 나와요. 3-3을 들어가면 3-3 뒀는데 여기서는 이상한 게 아니네. 그래서 손을 돌려서 태연하게 두는 바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위정치 선수가 지금 보시면 이 선수가 그 일본에서 그 신의 대회인 오카게베에서 그 우승을 한번 차지하고요. 다른 대회에서는 모두 준우승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7대 기전도 그 2번이나 이야마 유타 선수한테 도전을 했거든요. 네. 10단전과 그 왕자전에서 도전을 했어요. 일본의 그 랭킹 4위와 5위 기전이거든요. 근데 도전을 해서 0대3, 1대3으로 패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이야마 유타 선수한테는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신인왕전에서도 역시 또 준우승을 차지해서 약간의 그 준우승 징크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전자 대결이 많잖아요. 네. 거기까지 올라간 쪽이 더 대단할 수도 그거 있을 것 정말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도전자 올라가는 그 룰이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일이고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대표팀의 그 진영을 보시면
전부 다 그 일본 신인왕 출신입니다. 그래서 야마시타 게이고 선수는 4년 연속 신인왕을 차지했고요. 이야마 유타 선수, 이치리 키로 선수, 시자이안 선수 모두 한 번씩의 우승을 경험했고 위정치 선수만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검토실을 좀 엿봤더니 중국에는 커제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야마 유타 구단하고 이치리 키로 7단이 중국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걸로 네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치리 키로 선수하고 이야마 유타 선수는 정말 바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아서 네. 오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어제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시자이안 선수하고 네, 야마시타 게이고 게이고 선수가 있었나요? 예. 이치리 키로 선수가 작년 일본 첫 주자로 등판을 해서 이세돌 구단에게 반집을 남겼던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치리 키로 선수가 지금 아마 이번이 4번 연속 출전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대회에서 3번 연속 일본의 선봉작으로 출전을 했고요. 모두 다 이제 좋은 그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마 가장 유력한 이야마 유타 선수를 잇는 기사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사실 단위나 나이로 봤을 때는 저는 쉬자이안 선수가 1번 주자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봤어요. 뭔가 1차전에 대한 욕심이 좀 느껴지는 전략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위정치 선수나 시자이안 선수나 실력이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유정치 선수가 7대기전 그 도전자가 되는 등 경험은 시자이안 선수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선봉장에 좀 무게를 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끝에 선택한 수는 우화 2선으로 젖히는 수였습니다. 네.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되면 유명하죠. 처음에 이 모양이 나왔던 것은 그 알파고와 커제와의 대국에서 이 모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축으로 물론 잡히긴 하지만 축으로 잡히면 역시 이제 흑도 축머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위정치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여기를 이제 상당히 두텁게 만들어 놨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두텁게 만들어 놔서 이곳에 서로의 그 가치를 좀 작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두터우니까 전혀 이제 시달릴 연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보시면요. 위아래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백도 귀에서 실리, 흑도 귀에서 실리, 그리고 백 모양도 흑을 단수로 잡은 형태고 축머리를 당하는 거고요. 네. 역시 흑도 당하게 됩니다. 좀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세상은 흑이 먼저 축머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여기는 백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키는 수로.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싱겁잖아요.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6집 반이라고 하더라도 덤이 있으니까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그럼요. 네. 흑이 좀 리드를 해나가는 국면으로 짜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이 현대바둑에서는 6집 반이라는 덤조차도 백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네.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축머리를 날일자와 한 칸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디든 가능합니다. 지금은 높게도 가능해요. 사실은 예전 저희가 바둑 배울 때의 이론은 물론 양걸침도 강력하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두고 이것이 더 강력하다. 네. 그래서 나오게 되면 3, 3이 아주 안성맞춤의 급소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네. 3-3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또 이 이론도 달라져서 이렇게 두면 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아래로 두고 네. 이렇게 두고 날일자를 날일자로 달리고. 두면 뭐 또 백도 실리를 확보하니까요. 이 방향은 이제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겠고요. 배석에 따라. 자, 일단은 먼저 걸어가고 싶어요. 정말 침착해요. 한 점을 따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네, 했는데 그러면 두텁게 뭐 처리를 합니다. 백도 두텁게 가겠죠. 네. 백은 여기를 두거나요. 네. 글쎄요. 여기를 둘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충머리가 이 정도 되는 자리일까요? 보통은 이 정도면 충머리가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은 밀어서 축도 안 되네요. 축이 되네요. 뭐 이 정도면 여기서 날일자를 두었을 때 축을 사용할 만한 마땅한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날일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선택 같아요. 날일자 아니면 지키는 수. 이 우화 형태는 백이 어느 정도 축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요. 근데 여기는요. 그래도 나오게 되면 네. 일단 그 다음에 행마 자체가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적수의 느낌이 들고요. 네. 한 칸을 뛰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나가면요. 이렇게 밀고서 또 밀고 일단은 이 자리가 좀 아파요. 백으로서는. 급소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뭐 다른 행마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한 점이 살아나가게 되면 백이 상당히 좀 급해집니다. 네. 물론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여기만큼은 아닌데요. 여기는 뭐 당장 나가면 지켜야 되고 양쪽이 갈라져서 위험한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백도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예, 지금 날일자로 가죠.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둘 때 밀 수 있으면 여기는 사실 뭐 늘고 사실 여기도 가능한가요? 근데 뭐 여기까지 두지 않아도 이제 둬도 일단 뭐 또 변으로 뭐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되면 백이 이 형태만으로 보면 좀 발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충머리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고 보고 위정치 선수가 날일자로 갔습니다. 참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뭐 침착하게 날일자로. 두네요. 자, 거의 실전에서 이런 형태의 바둑은 없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큰 자리일까요? 여기서는 좌변을 백이 벌리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예. 여기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곳에 충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가 약간은 좀 어정쩡한 위치에 와 있긴 합니다. 흙이 맞고 자세를 두텁게 잡아도 네. 여기는 좀 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원래는 만약에요. 여기가 지켜져 있고 둔다면 여기가 지금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충머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충머리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를 벌리면 도대체 어디를 벌리는 겁니까? 여기는 좀 폭이 작아 보이죠. 한 발 더 여기도 가고 남아있고요. 싶기는 한데요. 근데 한 발 더 간다고 해서 사실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 또 나중에 집을 지키자니. 막상 들어오면 네. 글쎄요 이 흑돌이 공격이 거의 안 돼요. 오히려 뭐 누가 얇은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반대로 흙이 먼저 벌렸을 때는 화점 정도가 좋은 네. 자리일까요? 화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긴 너무 가까워요.
굳이 이렇게 두터운 자리에 가까이 갈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만 해도 여기를 벌리는 것은 너무 좁거든요. 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죠. 왠지 그러면 우변은 흙이 좀 더 발언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자리는 이제 자, 여기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인데 여기는 충머리 때문에 좀 걸리고 여기는 과연 보통은 넓은 자리긴 한데 가치가 그렇게 큰 건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여기를 지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발이 좀 약간 느리지만 역시 실리적인 수고 단단한 수입니다. 위정치 선수의 기풍이 오히려 딱 맞아 떨어지는 수가 이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서로 나를자 지키고 난 이후에는 우화 지키는 이 보기가 안 나오네요. 네. 아래로 갑니까? 아래로 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는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두면 충머리를 당해서 돌이 어정쩡한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네.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많이 두어지죠.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리를 차지해서 귀에 흙집을 도려내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이고 네. 실속이 있습니다. 뭐 좌하 두터움으로 흙도 뭔가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가치가 조금 줄어들죠. 네. 뭐 이렇게 해도 뒷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요. 위정치 선수의 초반에 그 고민이 느껴지는 그 저공 비행입니다. 이제 형태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다음 어느 수단을 선택을 해야 할지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렵네요. 이렇게 두면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는 이제 백이 귀를 도려내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왠지 위정치 선수가 그렇게 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날일자를 이렇게 두게 되면 네. 백은 어쩔 방도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귀를. 그럼 이럴 바에는 귀 쪽을 지키는 편이 나을까요? 귀를 이렇게 지키는 수는 잘 두어지진 않고요. 치받아서 두는 건데 뭐 이 진행은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곳에 이제 다음에 조금 통렬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치받아 둡니다. 일단은 귀를 지켜두고요. 이거 배석은 다른데 문득 생각났네요, 갑자기. 완전히 배석은 달라서 그런데 제가 위정치 선수하고 2015년도에 어디였죠? 백령배였나요? 몽백합이었나요? 네, 몽백합배였어요. 몽백합배였죠. 거기서 제가 이 선으로 이렇게 달려갔었어요. 배석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위정치 선수가 치받고 제가 그때 배석이 좀 특이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이수로. 그래서 이 변을 좀 중시하려고요. 그렇게 둔 적이 있고 위정치 선수가 그냥 맞고 이렇게 두고 뭐 제가 뭐 이런 데 벌리고 네. 이렇게 둔 바둑이 있는데 물론 배석은 완전히 달라서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이 딱 나오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바둑이 떠오르셨군요. 네. 지금 이렇게 둔다는 것은 위정치 선수가 좌변으로 벌렸을 때 신민준 선수가 눌러가면서 좀 강력하게 충머리를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좌상 어깨 짚는 예. 정도밖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여기를 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충머리가 되겠죠. 아, 되는 건가요? 아, 여기는 뭐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 그곳까지는 가능하겠어요. 네, 여기는 딱 걸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받아야 될 때 이 자세도 괜찮죠? 네. 반대쪽을 눌러가려는 거군요. 뭐 조금 흐름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다시 흙도 이런 식으로 가서 모양을 키우는 뭐 이런 흐름이면 조금 두텁게 운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네. 뭐 변화를 그려본다면 이 정도 나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강한 수단을 강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자, 여기서인데요. 여기서인데. 지금 보니까요, 축 되는 것이 막 돌이 이런 데 와야 돼요. 여기를 짚어도 여기, 여기를 짚어도 여기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돌이 딱 와야 된다고 보면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를 둬서 뻔히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충무리에 또 걸리죠. 아, 이거는 네, 이렇게 밀다가 보면 여기서 걸립니다. 흙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걸리면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 거면 여기도 다음에 막히면 이건 엄청나게 아프죠? 아픈 자리예요. 네. 일단 감각적으로는 뭐 짚어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어깨를 짚어가서 백을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좀 아끼네요. 네. 오늘 신민준 선수의 컨셉이군요. 일단은 그 자리를 둬서 뭐 여기를 또 한 수 지키는 것은 한 칸 띄어서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백의 돌에 흘러가는 형태로 보면 거의 이곳이 대세점입니다. 한 칸 뛰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뭐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백의 모양을 좀 폭넓게 키우는 의미도 있고요. 흙 모양이 좀 줄어들죠. 전국적으로 봐도 이 수는 대세점입니다. 일단 어제 바둑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둑이었는데 네. 자, 저기를 집착하게 받아두네요. 위정치 선수 스타일이에요. 단단하게 실리 챙겨놓고 다 챙겨놓고 네. 후반 뭐 끝내기 승부를 보는 타입입니다. 오늘도 어제 정도 시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어제 참 길게 갔는데요. 자, 여기를 뛰면요. 이제 한 칸이 와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그래도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귀를 지킨 상태에서 또 여기를 가는 것은 백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이 모양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위정치 선수는 뭐 한 칸 뛰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리를 착실하게 챙겨 두었습니다. 네. 뭐 한 칸이 두렵지 않다면 두 칸으로 뛸까요? 두 칸이요. 감각적인데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기 이거 위해서는 뭐 여기다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발 더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이거 여기 못 두네요. 유일한 약점은 여기겠네요. 네. 네,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응수할 때가 조금 안 보인다 정도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은 거 네, 맞나요? 나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바둑 정말 서로 단단하게 두어갑니다. 어디서부터 마찰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민준 선수와 위정치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자, 우리 한국 선수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지석 선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되게 화기애애한 것 같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정환 저희가 선수. 뭐 네. 실력적으로는 이제 워낙 저희보다 선수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마음 편히 시합할 수 있게 뭐 지금 중국 타지에 왔기 때문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환경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줘서 시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농심배에 나가본 경험도 있고 이제 뭐 많은 세계대회 나가보고 경험이 있지만은 이제 지금 선수들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마음 편히 부담 안 가질게 이제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있고요. 딱히 뭐 말로 한다기보다는 행동으로서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신민준 선수 말고도 김명훈 선수, 신진서 선수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이 뭐 물론 이게 중요한 시합이지만은 중요한 시합이지 않게 좀 마음 편히 느낄 수 있게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김재석 선수도 이제 제일 연장자이지만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대표팀을 보니까 네. 분위기를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밝은 모습이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네. 그 KB 리그를 예를 들자면요. 그 올해는 이제 정관장 팀이 무적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팀전에서 그 분위기가 밝다는 겁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하고요. 네. 그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잘 어울리고 분위기가 참 자유롭고 좋아요. 그런 점이 이번에 그 농심배 대표 선수들 나간 거 보니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에 국가대표 허영우 코치 그리고 네. 뒤편에 보니까 목진석 감독도 함께 동행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챙겨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고 특히 허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뭐 얘기로만 들었어요. 허영우 네. 선수랑 뭐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연수 같은 데 가게 되면 허영우 선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친구들 동료들의 네. 그 밥을 그렇게 다 차려놓는다고 합니다. 정말 세심하군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살뜰히 아마 음. 선수들을 챙겨줄 거고요. 그리고 허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심배에도 대표 선수로 2번이나 발탁된 적이 있어서 예. 경험도 풍부하고요. 특히 이제 목진석 감독 같은 경우에도 농심배에서 4번이나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심배에 대한 분위기를 선수들한테 잘 전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타지에 있어서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 그 예전에요. 그 9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그 한중 교류전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갔던 이제 제 또래들이 이제 친구가 이제 조한승 선수였거든요. 뭐 조한승 선수 있었고 그랬는데 조한승 선수의 예를 들자면 조한승 선수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때 나이도 어렸고 네, 워낙 중국 음식을 못 먹어서 컨디션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중국에 한 일주일 정도 교류전을 갔다 오면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몸이 홀쭉해져서 네. 돌아와요. 살이 쭉 빠져서. 그런 기사들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 가면 항상 그 문제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 기름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보시면 그 호텔 같은 데에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점심 식사를. 네. 그러면 항상 먹는 것은 이제 그 볶음밥 뭐 그거나 이제 새우 정도예요. 네. 그거 먹고 어떻게 버텨요? 힘들죠. 뭐 그런데 우리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음식을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하고요. 또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도 이 중국식 훠궈도 좋아하고 네. 그 중에 돼지 뇌를 좋아한다고 해요. 기사에 한번 났었죠? 네. 그건 저도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해요, 김지석 선수. 그만큼 중국의 경험이 많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영우 선수가 훠궈를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랑 몽백카페 그 예선 시합을 갔을 때 박영훈 선수하고 저녁 3끼를 연속으로 허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박영훈 선수가 저는 이제 첫날 먹고 둘째 날까지는 뭐 맛있게 먹었어요. 네. 셋째 날에는 오늘은 또 안 먹으러 가겠지 했는데 형 또 먹으러 가야지 그러는데 이건 안 먹으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박영훈 선수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또 이어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뭐 잘 살펴보면 먹을 만한 음식이 좀 있어요. 자, 잠시 광고를 보기 전에 저희가 좌상 부근 뭐 한 충돌이죠? 칸, 두 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한 칸 뛰고 눈목자로 받자 여기서 어깨를 짚어갑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수순을 하나 놓쳤는데요. 여기를 온 장면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오는 자리였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둔 수가 이건 뭐 보나 마나 충머리예요. 여기를 두는데 여기가 축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충머리입니다. 근데 엄청난 대학수거든요. 네. 근데 저 정도의 대학수를 하고서라도 여기를 나갈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전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네.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자, 7선으로 어깨 짚어가는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 안 밀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요. 여기를 받으면 이제는 충머리가 이곳으로 밀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맞기만 하더라도 여기 자세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양이 엄청 커졌어요. 여기 안 올 수 없고요. 네. 이 모양 자체로만 해도 흙이 아주 좋습니다. 백도 기세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는 우하를 나갈 수는 있는데요. 바로 나가는군요. 나가야죠. 더 계속 뭔가를 두었다가는 그냥 악수만 될 공산이 커요. 여기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당장 여기부터 뭔가를 해서 전단을 네. 구해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은 축이 안 되니까요. 단수보다는 한 칸이 일감입니다. 여기서가 좀 어려워요. 행마 자체가 과연 이곳으로 미는 건지 아니면 밀어주는 것이 좀 이적수라고 해서 이곳으로 넣는 건지 네. 이곳으로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곳으로 넣는다면 백도 아예 침착하게 지켜둬야 하나요? 지켜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앙으로 아래쪽에서 밀어두는 거 교환할 필요 없을까요? 이수는 자칫하면 여기 형태에서 압박이 돼서 네.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석점머리 아낄 것 같아요. 두들기는 것 같아서 네. 두어가고 싶은데 이런 자리는 이제 바꿔서 흙이 안 밀어가면 백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밀어갔을 때 밀어가는 수가 좋은 자리다 하면 둬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흙이 안 밀어갈 거예요. 왜냐면 네. 이렇게 되면 실속이 없어요. 여기 모양 쌓아놔도요. 이 아래에서 실리를 다 내주고 여기도 탄탄하게 모양이 잡혀 있죠. 그렇다면 중앙으로 밀 이유는 없습니다. 자, 한 칸이 일감인데요. 단수로 두는 것은 속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상당히 급해지죠. 혼자 머릿속으로 그 수순 좀 놓아보고 있었는데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안 저한테? 되는 거군요. 여기 두고 다음 단수 수 네. 치고 나가고요. 여기를요? 예. 그러면 밀겠죠? 젖혀서 젖히고 여기를 한 칸 뛰겠죠? 좀 창피하네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여기서 더 읽지 못하고 있기는 했는데 그런가요?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걸까요? 여기가 워낙 아픈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뛰게 되면 다음 여기가 아주 궁색해져서 네. 여기서 다음 수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고민을 그냥 그곳으로 호구를 둬요? 그런 행마가 있나요? 이수의 뜻은 이제 확실하네요.
여기를 늘면 여기를 두겠다는 건데요. 네. 제가 여기를 한 칸 띄워도 늘거나 민다고 말씀드렸는데 늘게 되면 그때 오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정치 선수는 여기를 밀까봐 여기를 밀게 되면 여기 호구 치는 자세가 안 나와서 네. 지금 여기를 먼저 둔 거예요. 흙이 늘어두면 환원이 되고요. 네, 그 자세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도 밀어 네, 올리네요. 신민준 선수가 그것은 이제 상대의 그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밀고 호구를 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뻗게 되면 자세가 아주 힘차고 꼿꼿하죠. 그래서 기세상은 무조건 호구를 둬야 돼요. 네.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여기 안 두는 바둑은 없어요. 네, 아래쪽 괜찮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타게 하고요. 안에서 조그맣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둬서 별로면 이 호구가 이상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뭐 겨우살이 하더라도 중앙을 일단 네. 젖혀두고 봐야 되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고 이 자리가 아프다라고 보면 아픈가요? 조금 더 볼까요? 여기를 만약에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두면 산 거는 맞나요? 네, 살아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여기를 둬도요. 여기 모양 자체가 살아있죠. 이 형태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네. 원래의 형태에서는 무조건 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젖히는 거 자체도 원래는 속수입니다. 단수 한 방을 맞고 흙이 호흡으로 모양을 갖추는 순간에 여기가 더 급해지고 그 다음에 흙이 늘거나 또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가 좋아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흙이 젖히면 백은 늘어야 될 자리인데요. 신민준 선수는 여기서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죠. 네, 사실 그 중앙 부분에 어깨 짚어둔 수 자체만으로도 악수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죠. 네. 대학수죠. 그럼 그 대학수를 한 만큼 우하에서 좀 크게 얻어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네. 대학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둑이 흙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정가를 올려야 됩니다. 네. 좀 많이 얻어내야 할 텐데. 여기 젖히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젖히고 아래쪽 조그맣게 살려주고 이 진행이라면 그 대학수만큼 우하에서 얻어낸 걸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네. 그 그림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대단하게 했다고 보기는 좀 이 상태에선 어려운 것 같아요. 백이 또 살게 되면요. 혹시 계속 잡으러는 못 갈까요?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는 방법이 아예 있었나요? 백이 계속 밀 때 여기서 막으면 여기요? 네. 여기서 막는 것 역시 실전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거의 일단은 생각을 안 해서요. 왜냐면 여기 자충이 너무 많이 차여 있어서 네. 세점머리고요. 근데 일단은 뭐 눈에 띄는 여기를 밀면 여길 둬서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나갔을 때 네. 여기서 방비책이 있을까요? 지금도 충머리는 되어 있기는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여기를 2번 밀리는 것은 선수가 되죠. 그러면 네. 여기 나가서 축입니다. 반대쪽이 네, 걸리네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근데 이제 흙으로서는 여기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렇게 둘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두면 다시
축이에요. 아, 이건 축이에요? 네, 이것도 상관없이 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진신도 형태 같은 거 안 나오나요? 여기밖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이 모양이 견뎌지나요? 단수 치고 붙이면 안 되나요, 중앙에? 여기서요? 한 번 더 단수 치고, 이렇게 됐을 때 네, 여기요. 한 칸 쪽 하나, 네. 이렇게 나가면 이곳으로 또 축인가요? 축이네요. 이것도 축이에요? 반대로 축이에요, 이제는. 아, 그렇네요. 재밌는 네. 형태예요. 걸리네요. 걸려요. 몇 방향의 축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술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많이 읽어야 하지만 잡으러 가는 거는 결국 안 되네요. 네. 일단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네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일단은 해봐야겠고요. 네. 젖히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냥 한 칸을 띄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한 칸이 두 곳이거든요. 바로 갑니까? 한 칸은 여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갔어요. 아예. 신민준 선수가 어떤 것이 싫었을까요? 여기를 젖혀가면. 이곳을 안 젖힐 이유는 없는데 지금은 아예 더더욱 안 되죠. 네. 막는 것은. 그냥 아예 그러면 늘어두겠다라는 뜻인가요? 중앙을 먼저 당하겠어요. 근데 여기를 당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흑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여기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흑은. 이 교환을 안 해주고 여기를 교환을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능동적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백도 이 교환을 안 하겠죠. 흑이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교환은 안 하고요. 가만히 내비두고 이렇게 두겠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득이다.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네, 지금 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환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여기를 밀지 않고 이런 곳에 갖다 붙이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단수에 안 걸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은 교환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단수를 당하게 됩니다. 안 되죠. 밀어두고 예, 사는 데까지는 외길이고요. 백이 조금 싫긴 하지만 이 선을 계속 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정치 선수도 당연히 이 호구와 양호구 선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수한 진행이고요. 신민준 선수는 여기 교환하는 것이 대학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서로 두지 않으려고 네. 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좀 가고 싶은 자리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 압박이 눈에 딱 띄죠. 다음에 또 이런 데 갖다 붙이면요. 여기가 또 흔들려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두면 이어서 또 받아야 되죠. 또 받아야 이게 되네요. 가혹집 형태예요. 네. 형태가. 있는 것은 자체로 당했고요. 이런 데 막으면 이제는 이 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격 대상으로 바뀝니다. 자, 이곳을 두텁게 처리한 다음에 우변으로 손을 돌리겠다라는 뜻이 명확해졌습니다. 훨씬 일리가 있네요. 이곳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이 변화를 했을 때 제가 이것은 과연 충머리를 저렇게 악수를 두고서 이 변화가 과연 좋은지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신민준 선수의 지금의 선택은 확실히 일리가 좀 있어요. 방향을 틀어서 우화를 공격하면서 우변을 키우겠다라는 작전이군요. 네. 아, 거기도 늘어두네. 지금도 그 수가 낫죠. 왜냐면 잡으러 가지 못할 바에야 당연히 두텁게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환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여기 안 두게 되면 여기 역으로 당해서 바로 두 집 차이 납니다. 자, 중앙에 대학수를 교환시킨 만큼 계속해서 휘몰아쳐 가야 하는데요. 네. 뭐 교환하지 않고 한 발 멀리 갔어요. 네. 계속 생략하는 묘미를 보여주는데요. 거기는 언제든지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거기 웬만한 상황이면은 반발 자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발 덜 갔잖아요. 네. 여기도 역시 이제 형태상으로 보면 여기를 가는 것이 급소입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있게 되면 여기를 또 막아서요. 자리가 아주 흙으로서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리로 크니까 여기 두게 되면 이제 뭐 파워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그 변으로 벌려서 이 부분에 그 흙이 충머리를 써서 한 점을 살려 나온 결과 자체로만 본다면 흙이 괜찮게 됐거든요. 근데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네. 참 어렵긴 합니다. 뭐 역시나 걱정이 백이 먼저 갔을 때 예, 여기가 참 다음에 이제 흙이 먼저 둔다고 해도 어려워요. 네. 지금은 뭐 세력으로 여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은 좀 모험입니다. 백이 계속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이 두 점이 얇아지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어디가 유력할까요? 여기를 지키는 것은 좀 느슨해 보이고요. 아, 이수가 느슨한가요? 네. 지금 당장 지키지 않아도 사실 여기는 뭐 백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나와서 이 전투는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차라리 여기를 둘 바에는 여기를 좀 압박하는 방법, 그것이 나을 것 같고요. 여기가 아예 아니라면 글쎄요, 넓은 자리로 보면 여기인데요. 근데 이 자리가 좀 어려운 것은 막상 백이도도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자리는 이제 흙도 먼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예. 백이 어떻게 두는 거에 따라서 크게 지키면 훅 들어가고 작게 지키면 위에서 깎고 이렇게 두는 건데 그럼 좌변 부근은 서로 떠넘기려고 하겠어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글쎄요. 둘 자리가 잘 자리가 안 안 보이나요? 보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뚜렷한 곳은 안 보입니다. 네. 조금 어렵네요. 여기서. 신민준 선수의 이 수가 저는 조금 느슨해 보이기도 하고요. 한 발 더 갈 네. 걸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발 더 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아낄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 오기는 물론 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지키는 자세는 뭐 당연한 흐름이니까요. 흐름대로 가는 것은 일단은 뭐 나쁘게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키는 것은 사실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백이 그 다음에 둬도 그렇게 강력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두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네. 만약 지킬 때 한 칸이 아니라 나를자로 받아둔다고 해도 느슨한 방법일까요? 나릴자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릴자로 두게 되면 백도 계속 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여갈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흙집이 뭐 한 칸보다 조금 불어나긴 했지만 끊는 약점이 남아 있고요. 또 지키기에는 여기를 지키기엔 또 발이 느리죠. 계속 밀어가는 것은 백도 흐름을 타서 계속 젖혀갔을 때 보시면 이 백돌과 여기가 연결이 되는 형태가 나오면 아주 두터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일자는 백이 붙임을 허용해서 약간 백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과 연결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둔다면 한 칸이 조금 유력해 보입니다. 네. 자, 현재 중국 선양 완다문화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심배 위정치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어제하고 동일한 옷을 착용을 네. 한 걸로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기지개 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보통 징크스가 있기 네.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강동윤 선수가 5연승을 했을 때는 강동윤 선수는 이제 6벌을 준비해 왔다 이랬죠. 네. 옷을요. 매일 다른 옷으로 착용을 네.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신민준 선수하고 비슷하게 승리했던 옷을 계속 입었어요. 네. 왠지 운이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꽤 많을 것 네, 같은데. 셔츠도 아닌데 티인데 계속 빨아입고. 네. 그날 먹고 승리했던 음식이 있으면 네. 계속 먹게 되고요.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농심배 같은 경우에는 뭐 4일 5일 연장으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찝찝함 감수해야죠. 계속 있기에는. 자, 신민준 선수 역시 우변을 지키진 들어가네요. 않았고요. 왜냐면요, 여기가 이제 두는 게 조금 느슨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들어가는 수를 신민준 선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둔 겁니다. 흙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기를 그 악수 교환을 했잖아요. 네. 이 교환이 정말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여기 두다가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큰 그런 거 없이 백도 여기 뭐 집이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냥 무난히 흘러가서 별 악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신민준 선수가 판을 잘 운영을 한 거죠. 네, 저는 상변 쪽에서 좀 다치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요. 예를 들어 뭐 협공을 해서 들어간다고 여기요? 한다면 네, 흙에 어떻게 두어야 하죠? 여기 어렵죠. 여기 두면 이제 붙여서 타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어요. 네. 맞게 되면 여기를 뭐 확실하게 이걸 하든지 해서 와. 그래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죠. 물론 반발 수단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반발이 되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여기 가치가 좀 작아졌으니까 이제 예. 뚫고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죠. 다음에 역시 뭐 끝내기가 있으니까요. 활용하는 맛도 있고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자리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봤을 때도 좀 가볍게 둘 필요성은 있어요. 어떻게 두어야 하죠? 뭐 이런 식을 붙이던가 해서 네. 위로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은 작아요. 아래로 두면 또 막아서 역시 이렇게만 넘어갈 수 있으면 이 한 점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면 그 다음에 뭐 위로 막아서 끊는 것은 여기 막는 것이 일단 선수니까요. 네. 좀 작게 버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수. 돌이 무거워지지 않는 것이 일단은 가장 바둑에서 중요하고요.
보니까 생변에서 좀 막아내기 위해서는 고급 스킬을 사용해야 되네요. 네. 돌이 무거워져서 바둑이 괜찮아지는 경우는 그 무거운 돌이 강력한 두터움이었을 때만 좋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좀 시간차가 느껴졌던 것 같기는 한데 저 시간을 못 봤어요. 네. 그 저는 네. 그 영상과 지금 현재 시간차를 얘기 드렸던 건데요. 신민준 선수가 네네. 화점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기지개를 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흔히 이럴 때는 좀 여유가 있다. 그렇죠. 지레 짐작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일단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기지개 폈으니까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의 느낌일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간 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좋은 수였다. 라는 것을 또 상대에게 말해주듯이. 근데 이렇게 3시간, 4시간 장시간 대국을 하다 보면 몸이 많이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좀 아무래도 좀 기분 나쁠 정도로 막 기지개 심하게 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너기는 하죠. 맞아요. 기지개를 펴도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네. 해야 됩니다. 소비 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35분까지 봤을 때는 신민준 선수하고 판팅이 선수가 네. 시간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했죠. 오늘도 비슷하네요. 그런 걸로 보이죠.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제랑? 어제랑 너무 똑같은데요, 저는. 25분씩 남겨둔 걸로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1시간짜리 대국에서 요즘에 중국 시내들을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저 시간을 썼다고 하면 좀 많이 쓴 거예요. 네. 어제 판팅이 선수가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썼어요. 그렇게 본다면 어제 판팅이 선수도 어느 정도는 좀 어깨가 무거워서 좀 긴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쉽지만은 않은 대국이었고요. 네. 오늘 바둑은 개인적으로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더 어려운 바둑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요? 네. 어제는 초반에 신민준 선수가 상변 모양 흙이 타결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웠고요. 네. 중반 수읽기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치열하거나 그런 어려움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바둑은 일단 충머리를 통한 작전이 여태까지는 좀 어렵고요. 네. 거기를 정말 두고 싶은 자리죠. 거기를 둡니까? 정말 침착한 자리긴 한데 저의 감각으로는 저는 실전이라면 저기는 못 둬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이 수는 여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미 한 수가 더 왔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작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와도 이제는 흙이 가볍게 처리합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게 되면 네. 강력하게 흙을 공격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강력한 수는 이수인데요. 네, 조금 더 크게 가면 두게 되면 이렇게 넘어버려요. 이렇게 넘게 되면 크게 공격하는 수단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간단하네요. 네, 별로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요, 백돌이 과하게 두텁죠. 그렇다고 넘겨주는 게 싫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붙여서 젖힐 때 끊어서 타결을 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간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고요. 네. 붙여서 타겟도 가능하고 감각적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뒀을 때도 여기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공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가능한데요. 이거는 흙이 버려버립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 타겟을 하고요. 여기가 오히려 또 등이 두터워지면 이런 곳에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위가 또
엷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가치가 좀 작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여기에서 마음 놓고 백도를 굳혀주면서 도를 좀 능동적으로 행마를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터우니까 좀 더 백을 두텁게 해줘도 무방해요. 이러다 보면 백이 중복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가요.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오고 이런 식으로 돌이 오면 계속 중복이에요. 흑돌은 활용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백석점이 약한 건지 흑이 약한 건지 오히려 흑이 먼저 둘 수 있으니까 백이 좀 약한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았던 한 수인데 네. 앞서 이희성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위정치 선수 정말 두텁고 단단하게 두어가네요. 그러네요. 정말 단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이 나중에 여차하면 이런 데 오게 되면 또 은근해요, 사실. 네. 여기 이어지면 늘어서 집이 괜찮거든요. 백은 뭐 백돌이 한 여기 거죠? 보면 과해요, 돌이. 그리고 여기 안 있잖아요. 끊으면 또 막상이에요. 여기 자세가 흑이 이곳을 젖히고 백이 이곳을 원래는 젖히고 나가야 되는데 끊은 거거든요. 끊어서 이곳을 늘은 거니까 이 자세도 흑이 훌륭합니다. 자, 일단은 좌변 방향으로 뭔가 백도를 중복으로 만들고 싶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이 석점을 압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농심 신라면배 한일전 위정치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각각 차세대 주자들의 대결인데요. 두터움과 두터움의 맞대결로 보여지네요.